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훈입니다. 자, 오늘 아침 맑습니다. 하지만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요. 오늘 아침부터 밤사이 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의 양은 적게는 10mm, 많게는 60mm로 제법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우산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또 어제보다 더위는 주춤하겠죠. 현재 원주 지역 기온 19도고요. 한낮 기온 25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강원도에 관련된 현안들이 좀 많습니다. 오늘 강원형 취직사회 책임제부터 시작해서요. 또 알펜시아 리조트의 5차 공개 매각 개찰 결과 등 여러 가지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 지역의 경로당이 정상 가동된다고 하네요. 그 소식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2월 20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교육부의 코로나19 학교 방역 예산 삭감으로 전면 등교가 시행되는 2학기에 강원도 내 학교 방역 인력의 배치 규모가 도리어 축소되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2학기에 계획된 도내 학교 방역 인력은 1,876명으로 1학기 대비 264명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교육청은 이달 중에 일선 학교를 상대로 방역 인력의 실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강원도가 내달 15일까지 대한민국 동행 세일에 맞춰서 도내 우수 농특산물을 온라인 기획전, 라이브 커머스 등 새로운 디지털 소비 촉진 방식으로 판매합니다. 또 도내 이 기간 강원형 배달 앱 1단식회에서 가입자 대상 할인 쿠폰 발행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월군의 어린이들을 위한 꿈내린 유아숲 체험원이 어제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숲체험원이 인근에 위치한 동강생태정보센터와 곤충박물관, 또 에코빌리지 등과 연계할 수 있어 지역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도 현안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신청을 마감했던 강원형 취직사회 책임제, 정말 기대 이상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또 이와 관련된 추가 예산 확보 문제도 궁금합니다. 자, 또 오랫동안 장기 표류해왔던 알펜시아 리조트, 이제 좀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알펜시아 리조트 5차 공개 매각 개찰 결과 좀 두 기업체가 이 보증금을 납부했다고 하는데 이게 상당한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이 구잘 강원도 비서실장 연결하겠습니다.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구자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그 강원도청 좀 네. 분위기가 어떤지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 도지사님은 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네. 요즘 뭐 외부 일정을 이제 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민주당 내 경선은 뭐 연기하냐, 뭐 예정대로 가느냐 좀 약간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외부 활동에 이제 중점을 두고 계시고요. 뭐 도저히 큰 뭐 변화는 없습니까? 이게 이제 도정이라는 게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던 것이고, 지사님께서 갖고 있던 다양한 철학들이 우리 도정에 반영됐기 때문에, 지사님이 외부 일정이 일부 있다고 해서, 도정에 공백이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는 전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답은 정해져 있는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럼 시스템이라고 했으니까요. 남아있는 분들이 얼마만큼 또 제 몫을 해주냐 하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사도 맞습니다. 이번에 대폭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마 최문순 도정이 내년 6월에 마감이 될 텐데, 아마도 이번에도 대폭 인사가 국장급만 해도 5명 정도 되고요. 과장급만 해도 한 20여 명 되는 정도로 규모가 상당히 좀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제 아까 질문까지 연계되어서 이 도지사님은 외부 활동 주로 하시고 국과장도 대폭 이렇게 또 인사 이동이 있을 예정인데 과연 시스템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잘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예. 우리 실장님도 이번에 뭐 사퇴 의사를 밝히셨다면서요? 예, 저도 이제 그 고향인 원주로 좀 돌아가야 할 때가 됐다. 예. 이렇게 판단했고요. 예. 그래서 이번 인사에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정무직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도 또한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네. 이번 인사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이제 고향인 원주로 가서 제가 예. 이런저런 일을 좀 할 계획을 갖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 강원도 비서실장님으로서 오늘 거의 뭐 마지막으로 네. 인터뷰를 이제 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뭐 그동안의 성과 좀 이제 진행 과정 오늘 또 네. 이제 확인하는 정도로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실장님에게 희망 고문하지 말라라고 몇 번 이야기했었어요. 그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예. 이번에 그 5차 공개 매각이었거든요. 네. 그럼 그동안 이제 수의 계약 이야기도 몇 번 있었고 4차례의 공개 매각이 다 이제 실패를 봤었는데 네. 이번에 5차 공개 매각이 네. 이번에 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는 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된 겁니까 현재? 예. 네, 그동안 이제 우리 도민들께 이 알펜시아 문제로 인해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좀 드리고요. 지난번 우리 사회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희망 고문 아닌 고문을 좀 많이 드렸어요. 사실입니다. 이젠 다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입찰이 제대로 성사되지 않았던 이유가 네. 우리 이 알펜시아가 가지고 있는 장부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 가격하고 시장에서 유통되는 거래 가격, 이 가격에 상당한 갭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낮은 가격으로 인수를 하려고 했고 네. 저희는 장부 가격 이하로 매각을 할 경우에는 이게 우리 또 강원도 개발공사 임원님들이 배임으로 인해서 또 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네. 저희가 이제 입찰을 계속 10%, 20% 이렇게 계속 하향시켰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조금 더 가격을 하향시켜서, 네. 이렇게 좋은 효과가 좀 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만큼은, 믿어도 된다. 이렇게 제가 네.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믿어도 된다라는 그 근거가 어딘지 네. 개찰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네. 이 보증금을 납부한 업체가 2군데 이상인 겁니까? 네,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예. 자, 이번에 근데 매각 금액이 7,800억은 이하인 건가요? 이거는 금액을 이게 이제 좀 죄송한데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고요. 예. 이거는 그 상호 간에 이건 이제 정해진 룰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오늘하고 내일까지 네. 이게 이 투철은 2개 업체의 어떤 그 뭐 심의라든지 네. 그 향후에 이 인수 과정에 있어서 정합성 이런 것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틀간에 저희가 좀 검토 작업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모레 24일 정도에 지사님께서 예. 공식적으로 이제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자세한 내용이 밝혀지면요. 최근 네. 또 도의회 쪽과도 이제 이 문제 좀 인터뷰를 하겠습니다만은 네. 이 당초에는 그 도에서는 특히 이제 강계공에서는 8천억 원 이하로는 매각하지 않겠다라고 여러 차례 이제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 공언했던 금액 이하로 내려간 것이 아니냐라는 또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좀 약간 논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 가격하고 장부 가격의 갭인데 이것을 적정선에서 그 가격을 하향시키지 않으면 네, 성사가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매각 예정 금액의 5%가 이제 보증금으로 납부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금액은 한 350억에서 400억 정도 되겠군요. 네,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 차례 그 거의 마무리까지 갈 뻔하다가도 이 네. 보증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그 계속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2군데 이상의 업체가 이 보증금을 납부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이게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장부 가격이 2019년도 말 기준으로 네. 9,520억 원이에요. 네. 당초 4번의 입찰이 있었을 때까지는 거기서 20%까지 이제 하향을 시켰거든요. 네. 이번에 10%를 더 내린 겁니다. 이게 장부가의
70%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여기에 5% 이상을 이제 납부를 하게 되는데 두 개 업체 중에서 최고가를 제출한 이런 네. 업체가 이제 계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계약을 하게 되는 그 업체의 그 투찰 금액은 환불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그만큼 예, 책임감을 그러면 가지고 이번에 그 입찰에 한 것이다 보면 네, 되겠고요. 맞습니다. 네, 이 금액은 나왔네요. 한 1조 정도에서 네. 20% 다운해서 네, 이제 그 조정되었었고요. 하지만 또 이것이 안 돼서 거기서 또 10%, 한 네. 7,500억 정도 되는군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네. 이게 뭐 잘 일정대로 된다면요. 본계약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본격적인 실사가 2개월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저희 절차가. 여기에는 이제 사실 요즘에 우리 알펜시아 그 우리 노동자들이 많이 그런 주문을 하시는데 네. 고용 승계가 좀 달려 있어요. 그렇죠. 이분들이 또 가족들도 있기 때문에 당연한 그런 주장이라고 보고요. 저희는 최소한 고용 승계를 지금부터 10년 이상 보장하라 하는 이런 거를 좀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 네. 일반적인 그 사기업에서 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참 그걸 좀 많이 줄이려고 하겠죠. 네. 기간을. 예. 이런 조율 과정 이런 게 한 약 2개월 정도 있기 때문에 예. 8월 정도에는 본 계약이 성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쉽지 않겠네요. 믿어도 됩니다, 이번에는. 예. 알겠습니다. 예. 네네. 이 상황 지켜보겠고요. 네네. 또 다른 문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 강원형 취직 사회 책임제. 네. 이게 그 지난 3일로 이제 마감이 되었습니다만은 맞습니다. 이 당초에 이 10,000명을 목표로 했었는데 네. 굉장히 훨씬 많은 분들이 신청한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모두 최종적으로 몇 명이 이번에 접수를 했습니까? 저희도 이제 좀 매우 놀랐고요. 예. 이게 시군에서 좀 반응이 좀 미온적이면 어떡하나 하는 고민을 좀 했는데, 네. 6월 18일자로 마감을 했고요. 정확히 6,151개 업체에서 신청을 했고, 네. 인원수로는 17,000명, 네. 17,400명 정도 이렇게, 최종, 집계가 됐는데, 네. 아주 고무적인 성과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17,400명. 이게 1년 동안 신입사원을 채용한다거나 아니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면은 네. 1년 동안 월 100만 원씩 지원하고 또 이제 기업체에도 이 대출 또 나중에는 이 대출을 전환시켜주는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 책정된 예산이 한 2,500억 원 정도인가요? 아닙니다. 1,200억 1,200억 원이 원. 예. 우리 취직사회 책임제로 돼 있고 333 정책이라고 그래서 예. 이 두 가지인데 3년 동안 3년 동안 고용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한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3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3천만 원 중에서 예. 3천만 원을 이제 그 대출을 지원해 주는 거죠. 네네. 그 중에 3년을 고용을 하면 저희가 그 중에 30% 예. 30%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900만 원을 돌려주는 거죠, 회사에. 알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정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다 합쳐서 1,200억 원이 이제 예산 책정된 거였나요? 아닙니다. 그거 취직사회 책임제가 지금 17,000명이 들어왔다는 게 네. 1,200억 원이고 예. 그 333 정책은 그게 3,3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합쳐서 2,500억 원 정도라 이제 본 건데 아무튼 뭐 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네네. 10,000명을 예상하고 네. 예산이 책정된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근데 17,000명이 넘었습니다. 네. 이게 뭐 10,000명까지 자르는 겁니까? 아니면은 예산을 더 확충하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회의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그 내년에 당초 예산, 22년도 당초 예산에 별도로 다 예산을 더 책정하려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사실 뭐 10,000명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이거를 뭐 7,000명 정도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그 기준을 또 이렇게 가르기를 하면 네. 우리 도민들께서 이렇게 또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또 도에서 어떻게 할 거냐 고민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예산으로 다 지원하기로 했고요. 예. 이게 올 연말까지 이제 7월부터 이제 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네. A 기업이라는 데서 한 분을 채용을 하면 7월 달에도 할 수 있고 어떤 기업은 좀 늦춰서 12월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년 그 올해 7월에 그 입사가 된 그분은 내년 6월까지
1년을 고용하는 것이고 네. 12월에 고용된 분은 내년 12월까지니까 올 연말까지는 어쨌든 이 기업에서 신청한 기업에서는 다 채용을 해야지 1년 동안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어쨌든 그 예산은 아무리 좀 도가 좀 어렵다고 해도 모두 지원을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일단 큰 틀에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지원한 이 17,000명에 대한 지원은 다 이뤄질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실장님에게 이 문제 해결시키고 이제 내려오십시오라고 이제 방송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이 종축장 부지죠. 네. 혁신도시 앞에 인터블고 네. 이제 맞은편 이곳에 네. 이제 그 당초 우리 최무선 지사의 공약으로 복합문화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뭐 임기 말이 다 되도록 뭐 지금 네. 대선 이제 뭐 출마 선언하시면서 바쁘신데 네. 이게 아직까지도 뭐 어떻게 된 건지 결론을 못 냈습니다.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어떻게 책임진다는 겁니까? 일단은 지난번에도 한번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유형으로 좀 나눴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이게 강원개발공사가 지금 강원개발공사 부지로 돼 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좀 약간 네. 우리 듣는 분들 이해를 위해서요. 네. 이 복합문화센터를 현재 그 인터블고 앞에 도유지가 있죠. 이 종축장 예. 부지에 이 복합문화센터를 짓겠다라고 했는데, 네네. 근데 이것이 이제 강계공의 소유로 넘어가고 이 강계공에서 좀 이것은 뭐 다른 수익 사업을 벌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는 것은 좀 난처하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강계공 입장도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게 지금 조금 앞서 이제 알펜시아 문제까지도 다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재무구조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뭐 행안부 평가로 계속 그 출자 비율을 하향시켜라 하는 이제 요구를 받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출자 비율을 낮춰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현물 출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부지를. 네. 그래서 이거를 강원도 소유로 다 전환시킨 작업이 우선을 해야 된다 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예. 지사님하고도 그 지사님께서 이제 동의를 하신 거고 그래서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그 지금 강원개발공사가 그 평창의 IBC 부지도 또 넘겨줘야 되고 네. 이 종축장 부지도 우리 도에 이렇게 전환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그만큼의 부지가 또 필요하잖아요. 네. 이게 지금 춘천에 농업기술원 부지가 있습니다. 네. 이 부지를 지금 분할 또는 전체 사용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는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제 생각은 이것을 올 상반기까지 좀 마무리 지려고 했는데 이것도 또 행정이다 보니까 또 절차를 좀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8월 용역을 마치면 그 어느 정도의 농업기술원 부지를 강원개발공사로 출자할 것이냐는 게 이제 결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강원개발공사 소유의 종축장 부지는 도 소유로 전환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강원도 소유의 부지를 원주시가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찾았어요. 네. 그래서 그 부지에 원주시가 요구하는 뭐 복합문화센터라든지 다른 형태의 어떤 영구 건축물도 충분히 축조 가능하다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종축장 부지를 이 도 소유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정리를 하죠. 현재 이 도축장 부지가 강계공 소유로 됐기 때문에 이게 네. 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소유를 이제 바꾼다는 것이겠죠. 네, 맞습니다. 강계공은 이 춘천에 있는 농업기술원 부지를 뭐 이렇게 용역 네. 결과 최종적으로 이제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은 네, 그것을 강계공으로 이전하고 대신 현재 종축장 부지를 도 소유로 바뀐 다음에 네. 이 도 소유가 된 다음에 원주시와 협약을 맺어서 이 북한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 이것이 한 8, 9월쯤이면은 큰 그림이 그려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이후의 부분은 이제 예산의 문제이니까 네. 예산을 이제 어떻게 이제 확정시킬 겨 하는 그런 문제가 알겠습니다. 있고요. 이 건설 네네. 비용을 과연 그 도가 다 부담할 것이냐 아니면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이제 서로가 논의가 고민이 좀 돼야 이어지겠군요. 됩니다. 네. 예. 8, 9월쯤에 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는지. 예, 안 그러면 아주 예, 알겠습니다. 많이 이야기 들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네. 정리하고요. 그러면 그 실장님 자리에서 내려오고
네. 또 개인 자연인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또 저희가 뵙도록 하죠. 네,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구자열 강원도 비서실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그중에서도 이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참 컸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부터요 경로당이 전면 개방된다고 하는데 어르신들 생활에 조금은 좀 활력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또 우리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김한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동안에 경로당의 운영이 이제 시간 제한을 두고 좀 이루어져 왔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경로당이 전면 개방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부터 경로당에서 진행되는 모든 취사와 프로그램이 중단된 상태로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운영되었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인 28일부터는 정상적인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정신건강이 취약해지는 우려에 대한 방안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로당을 개방한다고 해서 모든 어르신들이 제한 없이 경로당을 이용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신 접종자들에 한해서 프로그램이 다르게 진행이 되는데요. 1차 접종자들은 교육, 컴퓨터, 미술, 장기, 바둑 등의 비교적 정적이고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프로그램에 참가가 가능해지고요. 2차 접종자들은 식사와 노래, 관악기, 탁구 등 활동적인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자가 같이 집합을 해야 하거나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접종 배지를 일괄적으로 제작해 7월 중에 배포해서 접종자들을 구분한다고 합니다. 접종 배지가 배포되기 전까지는 접종자 명단으로 접종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한 경로당 내에서의 따돌림 등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질 못하니까 불편하지. 맨날 여기 안 나올 때에는 여기 우체국마당에 가서 마코 우두커에 앉았었거든. 그러다가 이제 여기 문을 열으니 그래도 여기라도 와서 앉아있으니 좋지. 그럼 1시부터라도. 그런데 밥도 못 해먹고 집에서 먹고 와. 집에서 밥을 다 먹고 오지 뭐. 그러니 뭘 먹도록 어떻게 해야 돼 얼른 좀. 점심을 줘야지 아침부터 뭐지. 그래 아침부터 뭐다. 점심을 안 주니까 점심을 먹고 올 수밖에. 그래 아침부터 하면 여기서 점심을 먹기 때문에 일찍부터 와서 앉아 놀을 수가 있지. 그래서 불편해. 옛날에 그전에는 뭐 요가도 해주고 뭐 와서 그랬는데 코로나 그리고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지 뭐. 여기도 나오는 지 얼마 안 됐어. 텔레비전이나 보고 앉았지 뭐. 유선이나 얼른 좀 다뤄주면 좋겠어. 너무 불편해야지 여기. 네, 아무래도 뭐 식사 제공이 되지 않으면 아침부터 이용하기 힘들다라는 말씀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식사 제공 등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재 원주 관내에 457개의 경로당이 있다고 하는데요. 원주시는 아직 그 경로당들의 식사 당번들을 전부 배정해주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배정이 되어 있는 경로당들도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식사 당번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체력적인 부분 등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고요. 또 식사를 제공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분들이어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아직은 굉장히 소수고 나이가 지극하신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당장의 운영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또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나이가 있으시니까 거의 접종이 완료되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경로당은 방문하시는 43명의 어르신 중에서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어르신은 6명 정도라고 하고요. 다른 경로당의 경우에도 10% 미만의 어르신들만 접종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으신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신 경우에 두 번째 접종까지 완료하려면 3개월 정도가 걸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8월 중순이 넘어야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경로당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이화경로당 송상빈 노인회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원주에서 여태까지 그 경로당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해서는 열어야 되는 게 맞다. 근데 이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제 원주시장 처음에 당선될 적에도 공약을 걸었지만 경로당 하나당 도미를 두겠다. 그 100% 배정을 못 해줬어요. 식사당번을. 10시서부터 한 12시까지 요거 3시간만 해주면 식사 관계는 혼자 와도 해결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 80이 넘어서 그걸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몸도 움직이질 못하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하다 보니까 얻어먹는 사람들도 미안하고 그 본인 자신도 사실 마음대로 몸이 따라주질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막상 그 현장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문제점을 그 전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책임자들의 자량권에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경영하고 있죠. 네. 자, 아무튼 코로나19 비포 애프터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그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의 이 단체 활동, 단체 행동, 좀 더 세세한 또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김만희 리포터였고요. 좀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